안녕하세요. 자, 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강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14강에서는, 여러분하고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주주 대표 소송 있잖아요. 주주 대표 소송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판례가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판례가 나왔어요. 주주 대표 소송 2항에 가보면요. 대표 소송 하려면 어떻게 돼요? 소제기를 해야 되겠죠? 할 때, 서면을 해야 된단 말이죠. 신청할 때도 그렇고. 다시 말해서 주 대표성 할 때, 서면으로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때 그 서면에 포함된 이 서면에 뭐가 기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이고 어떤 범위에서 기재되어야 되느냐가 문제됐어요. 알겠죠? 문제됐던 건데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떤 시험에서든지 예, 선택형 내지 객관식 지문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쟁점을 보시면 403조 2항은 서면으로 신청하는 내용인데 주주대표 소송할 때 그 서면에 기재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회사에 대해서 이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라고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회사에 대해서. 청구할 때 반드시 그 청구하는 이유가 기재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책임 추궁의 대상, 이사, 그 다음에 책임 발생 원인 사실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이럼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까요? 누구에게 책임 추구하는지, 그 다음에 책임 발생 원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기재해야 되겠죠. 판례는 그렇다고 봤어요. 그런데 서면에 책임 추궁 대상의 이사가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않거나 또는 원인, 발생 원인, 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회사가 서면에 기재 내용,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가 누군지, 알겠죠? 책임 물어라 하는 이사가 누군지 그 다음에 그 원인 사실이 여러 가지 자료 등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알겠죠? 이렇게 기재되지 않고 계략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했다고 봐야 될 건지 판례는 된다고 봤어요. 아시겠죠?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판례가 조금씩 좀 나오고 있죠. 가본다면 그럼 우리 주주대표소송의 403조 2항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주주대표 소송하려면 1%에 해당하는 주주가 누구에게 먼저 회사에 대해서 그 책임 있는 이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구할 소를 제기할 것을 제기를 먼저 청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죠? 해라. 그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청구를 하라고 뭐에 이항에 가보니까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유에는 뭐죠? 책임 추궁해야 될 이사와 그 다음에 책임 추궁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서면에 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적시해야 된다는 거죠. 네,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 이겁니다. 403조 1항에 이유 기재의 규정 취지를 판례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알겠죠? 이런 거. 주대표 소송의 1항, 2항, 3항 있죠? 청구기한 30일 내 이 규정의 취지가 뭐냐면 주주가 회사를 위해서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충할 대표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뭐죠? 이 주주 대표성은 누구를 위한 거죠? 공익보호죠. 회사의 이익을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거단 말이죠. 그리고 주주 대표성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해서 주주에 의한 남소 방지에 대한 그러한 취지도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 403조에 따른 서면에 할 때 서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후에는 책임 추궁 대상 이사 발생 원인 사실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알아둬야 돼요. 이러한 주주대표 소송의 취지가 뭐냐? 회사 이익 보호 도모, 그리고 주주가 함부로 소를 남발하지 않도록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리고 서면에 기재된 이유의 범위는 추궁 대상 이사가 분명히 특정돼야 되고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이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 알겠죠? 이유에 설치할 범위가 정해져 있네요. 이걸 판례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수험생들은 알아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나가서 그랬는데 우리 사실관계 보니까 다만 좋아. 그렇다 하더라도 주주가 언제나 회사 업무 등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어요. 아, 맞습니다. 왜 주주가 대표성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사에 책임 충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내부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걸 감안해 준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사실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기입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이사의 이름이 또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기 곤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가 이사의 성명에 기재되지 않거나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의 의사록 등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책임충 대상 이사나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여러 개 사실관계 보니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름이 기재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서면은 어때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충족됐다고 본다. 됐습니까? 요 판례 꼭 알아둬야 되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또 그 이후에 이어서 또 새로운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주주 대표 소송에서 서면에 대한 이유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유에 대한 법적 평가를 판례가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청구를 추가도 할 수 있느냐까지가 문제됐는데 그 판례를까지 알아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주주 대표 소송 관련되는 판례는 지금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많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 자, 가보시면 쟁점은 이렇습니다. 자본금 감소, 여기 또 하나 쟁점이 나와 있어요.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 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고, 이사가 주식 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서 회사를 끼친 손해 사실이 인정됩니다. 아, 주식 소각 절차 하자도 있고, 또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건이네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문제될 수 있다. 하나, 주식 소각 절차에 대해서는 감자무효 판결이 확정 여부죠. 그죠? 감자무효 판결 문제고. 그 다음에 손해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399조 1항에 따라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면 감자무효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됐어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별개로 봤습니다. 감자무효 판결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일단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야. 됐죠? 또 그다음에 그 아까 말했던 서면에 기재된 이유의 책임충 대상이사 발생원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건 아까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한 것이니까 됐고요. 그러면 좋다. 이렇게 서면에 기재되지 않거나 이렇게 계략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보유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된 요건 충족도 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요 두 개는 앞쪽에 있던 판례를 그대로 주장한 거죠. 이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죠? 알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주가 대표성에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서면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위 서면에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한 거야. 그러니까 서면의 책임 원인 사실을 기초로 하는데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경우는 대표 소송을 적법하게 봐야 될 건지 우리 판례는 적법하게 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요 두 가지가 이 판례에서는 이게 판례가 어때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죠. 추가해 준 거죠. 주주가 대표성 계속 중에 이와 같은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가? 추가도 가능합니다. 됐죠? 그렇게 발전돼 왔네요. 자, 그래서 뭐 이 관련 조문은 399조 1항 이미 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상법 445조는 감자무효이수라고 해서 주식 자본금을 감소하는 가운데 무효 사유가 있으면 주주이사 감사 등이 어때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6개월 내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상법 403조는 주주 대표 소송에 관한 것이고, 여기도 동일하게 이유 기재 서면에 대한 부분을 방지해 줬죠. 그 다음에 사항은 기간 경과로 인해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규정입니다. 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판례 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면 알겠죠?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해서 채무불이에 해당된다고 봤고, 손해가 발생한 이상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판결로지가. 그렇죠. 그래서 자본 감소를 위한 주식 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죠. 그래서 주주 등은 자본 감소로 인한 변경 등이 된 날부터 6개월 내 서로서 다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사가 주식 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는 감자무효 판결이 별도로 확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손해가 발생했다죠. 그죠? 발생하면 그 자체로 책임진다고 했죠,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399조 1항에 따라서 회사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객관식 또는 선택형 지문에서 만약에 주식 다시 감자무효소와 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 것과 만약에 경합이라고 했다. 동시에 발생할 때 반드시 그런 자본금 감소 무효소가 판단되어야만이 손해배상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 이런 것들은 이미 앞쪽에 봤던 것이죠. 봤던 것이고 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고 5번을 봐셔야 돼요. 이제 확대되는 겁니다. 주주가 이 여러 자료를 제출하고 특정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데 아예 서면죠. 회사에 대해서 제소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예 청구서도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요. 청구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제소 청구서에 기재된 책임 발생 원인 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로 청구했다면 그건 어때요? 그거는 그 대표 소송은 부적법하죠? 부적법합니다. 어떤 경우는 가능할까요? 403조 사항 있죠? 이런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03조 사항은 제소기한 경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는 즉시 바로 누가? 주주가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어, 문제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뭐 이런 제소 청구서가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제소 청구서를 회사에 제출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때요? 제소 청구서에 기재된 원인 사실과 무관한 사실관계라면 그때는 제소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얘기죠. 알겠죠? 요거 하나 우리가 체킹해뒀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 마지막 정리를 해본다면 주주가 대표 소송에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소 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원래는 차이가 있어서 완전히 별개라면은 부적법하지만 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이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 원인 사실은 맞아요. 맞지만 법적 평가를 달리한 정도만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례가 얘기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제기된 대표 소송 계속 중에 제소 청구서의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문을 달리한 청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까? 추가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정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임 원인 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문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적법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제기된 대표소송 계속 중에 책임 원인 사실을 그걸 바꾸면 안 돼.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바꾸면 안 돼. 안 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법적 평가만 이게 뭐 어디 위반되다 어떻게 된다 그죠? 이런 것에 대한 평가만 달리 해서 청구를 추가해서 보완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죠.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주주 대표 소송에서 최근에 나온 이 보완된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